화성에 있어서 신경치료를 이 치과 저 치과 옮겨다니면서 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정기검진 안내 문자가 오는데 크라운 상태를 보려면 꼭 치료받은 치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타 치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는데 문제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일단은 다른 치과에 가셔서 전반적인 치아 상태를 검진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물어보셨듯이 크라운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서 이제 체크 받으면 좋은가요? 라고 하면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치과에서 아마 뽐 떠가지고 크라운을 하셨을 거예요. 그 신경치료 마무리하고 크라운을 한 치과에 가셔가지고 체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제 보철물, 비보험적인 이제 치료는 AS 기간이 있어요. 혹시나 크라운이 뭐 깨지던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치과마다 정해져 있는 기간 아니면 아마 AS 비용을 조금 이제 저렴하게 좀 AS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신경치료 마무리하고 크라운한 치과에서 사실은 정기검진이랑 체크 받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대학병원 대 개인병원 어디가 더 좋나요? 대학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동네 치과 의원이랑 좀 다르게 좀 전문적인 진료 그리고 좀 분과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케이스들을 이제 치료를 이제 주로 하게 되죠. 뭐 간혹가다 이제 구강암이나 혀에 이제 뭐 설암이나 약간 암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악성 종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신경 이상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침생낭에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뼈 자체가 골괴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입원 하에 이제 필요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큰 이제 구강 안에 재건을 하는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기는 이제 낭종이나 입안에 뭔가 혹 같은 게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3차 기관인 대학병원을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치료들은 요새는 이제 동네 치과 의원에서도 다 이제 대학병원 수련이나 아니면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치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동네 치과 가셔가지고 이제 체크랑 진료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볼게요. 치근단 절제술, MTA 없이 인공뼈 이식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번 주에 수술인데 MTA를 안 쓴대요, 이 병원이. 네. 수술 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하든지도 궁금하고요. 인공뼈 재료는 뭐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제 질문이 약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치근단 절제술에 MTA를 쓰는지 유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싶어요.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거는 일단은 치아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뿌리 끝이 이제 계속 녹는 거예요. 보통 치근단 절제술까지 가는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제 2번 정도 했는데도 염증이 뿌리 끝에 계속 남아 있어서 뼈를 녹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아를 뽑기 전에 임플란트라는 거를 하기 전에 아니면 치아를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시도예요. 치근단 절제술은 어쨌든 치아의 뿌리 끝을 잘라낸 다음에 그 부위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뼈 이식 재료로 이제 채워 넣는 건데, 저는 사실 이 MTA를 안 쓰신다고 설명해 주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나름의 이제 이론과 뭔가, 레퍼런스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교수님이나 아니면 논문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한 지식에서는 사실은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신경치료로서도 이제 막지 못하는 미세한 이제 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치과 의사가 인위적으로 이제 치아 뿌리를, 염증 부위를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잘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눈에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치료를 2-3번 했는데도 염증이 남아있는 거겠죠. 이거를 어느 정도 잘 막으려면 아직까지는 MTA라는 재료가 좀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잘 막고 그 빈 공간에다가 뼈 이식 재료를 채워 넣었을 때 예후가 좋아요. 어쨌든 저는 만약에 제 친구 아니면 뭐
저희 부모님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좀 다시 한번 치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고 정 이제 안 쓰신다 그러면 좀 MTL을 쓰는 병원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아요. 제 이론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MTA 없이는 뼈이식을 하지 않는 걸로. 뭐 제가 공부했던 교수님의 이론에 따르면 MTL을 쓰지 않고 치근다 절제술을 했으면 그냥 어떤 치료를 했는데 물컵 하나 떠놓고 잘 되라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명확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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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서 확실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인공뼈 재료는 뭐죠? 인공뼈 재료는 여러 가지 인공뼈 재료들이 있어요. 내 뼈에서 이제 채취한 자가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동종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동물에서 한 이종구도 있을 거고, 합성구도 있을 건데, 재료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위에 빈 공간을 좀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이제 치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당한 재료를 이제 이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거보다는 염증 부위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그 부위를 인공뼈로 완전하게 이제 밀폐를 시키는 게 치근다 절제술의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골다공증이 있으면 실패율 높나요? 아, 이건 진짜 많이 저희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네. 건데, 나이가 들면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를 뼈에다 이제 심는다는 것 자체가 나 뼈가 좀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들 하는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실제로 어머님도 임플란트 때 걱정을 하시기도 했고,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좀 해갈이 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많은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약들을 쓰시는데 뭐 약의 종류도 다양해요. 그냥 기본적인 뭐 칼슘, 뭐 칼륨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비타민제 같은 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 아니면 이제 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제 좀 장기간에 이제 복용이 필요한, 아니면 이제 주사 치료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골괴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골괴사를 통해서 임플란트 자체가 실패할, 뼈랑 잘 안 붙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꼭 숨기지 말고 치과에 가셔가지고 나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리고 골다공증 때문에 어떤 약을 먹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뭔가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골까지 이게 괴사가 되기 때문에 꼭 본인의 이제 의료 정보는 메디케이션 정보는 이제 좀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과랑 이제 협진을 통해 가지고 약을 어느 정도 끊고 본 팩터가 이제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됐을 때 약물에 대해서 이제 복용 기간을 좀 조절해 가지고 의과적이랑 이제 치과적이랑 같이 협진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에는 또 성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치과에 본인의 이제 의학적인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이제 숨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호자분이더라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 평균 10년 잘 쓰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30대에 하면 네. 50대까지 잘 쓴다는 건데, 네. 수명을 다하면 그럼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제거 후에 다시 심는 건지 아니면 틀니를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심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 하면 10년만 쓸까요? 20년 쓸까요? 아니면 50년 쓸까요?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잘 관리하면 좀 많이 오래 쓰지 않을까요? 저희 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이를 좀 잘 관리하면 네. 오래 쓰듯이, 잘 관리 못하면 금방 뭐 이가 빠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듯이 임플란트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소재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네, 좀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플란트 관리만 잘해주면 반영구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평생까지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임플란트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이제 잇몸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이 조금 임플란트는 치아보다 좀 떨어져요. 임플란트는 이제 뼈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치질이 잘 안 돼서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잇몸 염증도 더 많이 생기고요, 뼈도 금방 녹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해서 체크하고 좀 불편할 때 바로 치과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조금 오래 지속해서 쓰려면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러면 거의 뭐 대답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다 썼는데 이제 50살이에요. 나는 네.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틀니를 바로 넘어가나요? 아. 아니면 다시 또 재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뽑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는 염증이 심해서 뼈가 녹아 있는 경우겠죠.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전반적으로 뼈가 녹아 있지 않으면 다시 이제 뼈 증대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전에 뼈 이식술을 통해 가지고 만든 뼈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시 뼈가 재생되는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인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임플란트를 다시 못 심는 경우에는 뭐 틀니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옮겨가지고 그쪽 부위에 이제 브릿지로 연결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치과에 꼭 불편할 경우에 오셔가지고 체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치과라는 거는 정말 가기 싫지만 자주 오셔야 돼요. 자주 가야 되는, 네, 점검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곳이군요. 네. 자, 요거는 좀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네, 한번 어려운 좀 질문이요. 읽어볼게요. 네. 몇 달 전 치실을 사용하다가 위쪽 좌측 두 번째 어금니가 완두콩만한 반 사이즈쯤 부러졌어요. 부러졌다기보다는 떨어져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인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해외 거주로 일단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고 구멍 속에 음식 찌꺼기가 계속 끼어서 이쑤시개를 자꾸 빼내다가 이쑤시개가 없을 때는 제가 옷핀도 사용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양치를 하면서 가글을 하면 이가 시리기 시작하고요. 며칠 전부터는 참기 힘든 치통이 생겼습니다. 통증 없애는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고 있는데 통증 없애는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고 있는데 이빨을 잘 보기는 힘들지만 갈색으로 변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케이스의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신경을 건드린 거 아닌가요? 사실은 답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해외 거주로 일단 방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멍이 있어서 그 부위를 계속 뭐 오핀이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빼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일단 치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음식물이 자주 끼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썩고자 자기가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이제 빼내시는 것 같은데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냥 해외에 있는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괜찮았다가 뭔가 시큰시큰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신경까지도 뭔가 충치나 염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까지도 이제 같이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신경까지 이제 접근이 안 돼 있는 구멍이나 아니면 치아 깨짐 정도다라고 하면 그 부위만 메꾸는 뭐 인레이나 레진 같은 치료를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치아의 상태를 빨리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1년, 2년 더 방치하잖아요. 치아 자체가 약해져서 깨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뽑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치과에서 치료 받으셔가지고 내 치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다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치과에서도 아프면 치과 가요? 그쵸.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치료했을 때 덜덜덜 떨면서 가장 신경 쓰이고 땀이 뻘뻘 났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교수님. 맞아요. 저희 와. 교수님께서 어금니가 계속 시큰시큰하고 불편하시다고 자기가 이제 크랙이 있는 거를 예전부터 알아가지고 다른 치과 선생님들한테 크라운도 씌우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는 뽑아야 될 것 같다. 너가 주치의니 너가 이제 치프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3년 차였기 때문에 너가 뽑아줘라 라고 해가지고 꼭 집어서 이제 저를 이제 지목해서 하는데 마취할 때부터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뽑을 때 와, 이걸 내가 뽑아도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뭐 잘 뽑아서 뭐 잘 치료를 해드렸고요. 근데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게 어쨌든 대학 교수님이 네. 딱 꼽으셔서 한 원장님한테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네. 굉장히 신뢰가 가네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치과 치료하실 때 윗니랑 아랫니 중 어디가 치료하기 수월해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왠지 아랫니일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치과 선생님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치과 선생님, 왜냐면 시야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한다면 이제
딱 환자분이 누웠을 때 그래도 아래쪽이 이제 시야 접근도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아래쪽이 이제 치과적으로 이제 보기는 편한데 아래에는 뭐가 있죠? 혀가 있죠. 혀가 있습니다. 혀가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해요. 어떤 그 혀를 이제 컨트롤하는 게 이제 치과 치료할 때 중요한데요. 뭐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뭔가 치아를 깎아야 되고 약간 그러는데 되게 이제 누워 계시면 궁금하신가 봐요. 혀를 계속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쪽으로 이제 가져가 그쵸, 주시는 분들이 하면서, 많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계시는 분 있잖아요. 혀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날카로운 빠른 이제 기구가 지나갈 때 그쪽 부위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혀를 그쪽으로 안 오게끔 막 어떻게 보면 미러 같은 걸로 당기기도 하고 방지를 하는데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위에가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위에는 이제 체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높이를 조절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기 편한 시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아래는 신경 쓸 게 많아요. 혀도 있지만 또 침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역질 개구 반사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물도 이제 계속 빼드려야 되고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아래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하게 치료할 때가 조금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치과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Q&A를 다 해봤어요. 이게 뭐 완전히 다 한 건 아니고 많은 질문 중에 한 원장님께서 뽑으셔서 이제 네.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네, 나와주실 거죠? 네, 이게 1년에 4분기를 하셔서 네.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네. Q&A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와 같이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